안녕하세요. 자, 23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 조건부 컴파일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고급 프로그래밍 과목을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구조를 갖다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샵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전처리기 지시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if,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건 if고요. 이렇게 써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else if예요. 그 다음에 얘는 else고요. 자, 이거 지금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 앞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 if, else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if, else, if, else라는 문장은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냐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if, else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if 컨디션 1이 true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 만약에 그렇지 않고 컨디션 2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expression 2를 실행을 하는 거고, else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xpression 3를 갖다가 처리를 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lse if는 이거 중간에 else if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얘도 역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은요 전처리기 버전의 if else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전처리기 형태의 else, if, else 문장은요 무조건 if가 오면은 if의 마지막에 and if의 끝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if, else 문과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오로지 else if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hello1.h에 hello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자, hello, 이러한 문자열을 출력하는 hell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hello2.h에도 역시 hello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의 이름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능, 출력하는 문자열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하는 문자열만 다를 뿐 함수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condy underbar main.c를 보면은요, 자, 지금 보니까는 define, 자, define 컨디션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컨디션을 얼마로 정의하고 있냐면 2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컨디션이 1이라고 하면, 이게 true라고 하면 hello1.h를 include 하고, 그렇지 않고 컨디션이 2인 경우에는 hello2.h를 include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hello3.h를 include 하라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메인 함수 내에서는 hello 함수로 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요, 결국 컨디션이라는 이 매크로 값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이 셋 중에 하나의 헤더 파일이 include가 될 겁니다. 자, include가 되면은요, 헤더 파일 안에 지금 함수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함수에 따라서 실행되는 문자열이 틀렸을 거라고요.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자, hello2.h에 존재하는 hello 함수가 호출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숫자만 바꿔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처리기가 전처리를 하면서 hello1.h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요. 나머지는 무시가 돼버리겠죠. 만약에 얘가 성공하면 그냥 end if까지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자, 실행해 보니까 이번엔 hello1.h에 존재하는 hello 함수가 호출됐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요 충분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접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책에 있는 예제 다시 보시면 그때 가서 이해를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일단은 충분합니다. 이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헤더 파일 포함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도입을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if and
diff, 자, 이거 발음이 좀 어색하죠? if not define을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and if, 이거는 이런 어떤 조건부권 파일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 어떤 적절한 예제를, 이거를 적절히 사용해야만 되는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뭐냐면은, 자, 지금 보니까 count.h라는 헤더 파일 안에 count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add.h라는 헤더 파일 내에서, 자, 헤더 파일 내에서도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얘를 인크루드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h라는 헤더 파일 내에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얘를 인크루드 하고 있어요. 두 개의 헤더 파일이 동시에 하나의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하고 있습니다. 뭐 얘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뭐 포함시켜줘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ount underbar main.c라는 그 파일 내에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add.h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뭐 이 안에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동시에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count.h에 int coun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int count라는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count underbar main.c에 이걸 갖다 전처리할 경우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는 int count라는 변수가 몇 개 포함이 되게 되냐면은 2개 포함이 될 겁니다. 전처리기가 하는 작업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소스코드 긁어다가 갖다 붙이는 작업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 긁어다가 여기다 붙일겠죠. 그리고 또다시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 전체를 다 가져다 붙일 거니까 왜? add.h를 인크루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int count라는 이 카운트 변수의 선언이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int count라는 이 선언을 포함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또다시 여기서 이 헤더 파일을 갖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갖다가 동시에 선언 가능합니까? int count, 그 다음에 int count. 자, 이렇게 선언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똑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 선언 불가능하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얘가 필요해요. 얘도 얘가 필요해요. 얘는 얘와 얘가 동시에 필요해요. 어떤 것 하나도 끊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형태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if not define, 즉 if and def라는 거는요, 이거 뭐의 약자냐면요, 이거 써보면은 if 만약에 not 뭐하지 않았다면 define 하지 않았다면, 즉 underbar count underbar h라는 이 문장을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 and if가 나올 때까지의 영역을 자 포함시켜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뭘 포함을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if not define underbar count underbar h underbar라는 매크로를 정의하지 않았으면, 자, 이런 매크로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도 하고 끝을 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제가 연출을 해봤어요. 그 소스 코드를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실행해봤던 예제를 조금 제가 바꿔본 건데, 자, 지금 보면은 hello one.h에 coun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ount라는 변수를 갖다가 hello 2.h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ello 3.h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count 값을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얘도 count 값을 증가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얘네 둘이 가져다 쓰고자 원하는 count 값이 이거 하나인 경우,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죠. 자, 그리고요, 메인 함수 내에서는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 hello2.h도 include 하기를 원하고,
즉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일로 가지고 오길 원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역시 일로 가져오길 원합니다. 자, 그럼 전처리기에 의해서 전처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작업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얘가 이리로 가서 붙을 겁니다. 그죠? 전처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갖다 붙이는 작업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또다시 여기로 붙여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hello2.h를 include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 붙게 될 거고 얘도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붙게 될 거라고요. 자, 붙여 놓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count라는 전역 변수가 지금 2개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가 2개 등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그 redefinition 에러가 뜹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원위치 시킨 다음에요. 자, 다시 원위치를 좀 시켜야 되겠죠? 자, 원위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원위치를 다 시킨 다음에 자, 컴파일을 해보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 redefinition. 자, 지금 2번 정의가 이루어졌다. count라는 변수 선언이 2번 등장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물론 지금 상황이 조금 제가 이리적으로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대개 보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count라는 변수의 그 등장 목적이 뭐냐면 함수 횟수를 갖다가 카운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fct1도 이 함수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fct2 함수도 이 함수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count라는 변수는 얘네 둘에 의해서 동시에 공유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일 경우가 훨씬 더 다분히 많아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즉,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fct1도 fct2도 count라는 변수를 참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걸 내가 가져다 쓰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로서 공유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자고요. 얘를 갖다가 감쌉니다. 만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면, 자, 문장은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자, 이 헤더 파일 이름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뭐 hello h 언더바 뭐 이렇게 줘도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해 하실까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이름을 주도록 하죠. AAA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자, AAA라는 매크로를 정의하고 10으로 정의를 했네요. 그죠? and if. 자, 이거 보시기 좋도록 제가 조금 구분을 지어 드릴까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AAA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AAA라는 매크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count 값을 10으로 초기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라 라는 뜻이 된다고요.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긁어가다가 붙여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긁어다가 어디로 붙여지게 되냐면 일단 여기로 붙여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긁어다가 어디로 붙여지게 되냐면, 자, 이걸 대신해서 이쪽으로 붙여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긁어다가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은 자, hello3.h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 있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될 거고요. 아, 2를 대신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실제로 전처리기가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아직 전처리기가 하지 않은 작업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얘네들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AAA가 정의되어져 있지 않으면 얘네들을 갖다가 실행을 해라라는 거죠. 얘네를 포함시키라는 거죠. AAA 정의된 바 있습니까? 정의된 바 없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포함이 될 겁니다. 즉, 전처리기에 의해서 자, AAA라는 매크로도 선언이 될 거고 얘도 포함이 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도 당연히 선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AA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선언을 하고 뭐 이거 해라. 근데 지금 AAA가 선언된 상태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AAA라는 매크로 상수만 남아있게 되겠죠. 근데 뭐 요것도 마저 지워드릴게요. 자, 결과적으로 count라는 변수는 하나만 포함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컴파일을 걸어주는 거예요. 다시 조금 원위치를 시켜보면요.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여러 개 띄워서 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그죠? 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보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코드를 많이 보실 거예요. 되게 헤더 파일 정의하면은요, 이렇게 if and if, 그 다음에 and if, 이 문장을 반드시 넣어줍니다. 왜냐면, 막 헤더 파일 인크루드 막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중복해서 인크루드 되는 경우 있거든요. 뭐 잘못해서 2번 인크루드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 되게 보면 그러한 선언들을 많이 넣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뭐 지금 보면은 헤더 파일의 이름이 hello3.h죠. 그럼 이 경우에 뭐 언더바 hello3 언더바 h 언더바 그 다음에 자, 이런 헤더 파일을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 define 합니다. 뭘 define 하냐면 자, 이거를 define을 해줍니다. 값을 얼마로 줘도 되지만 사실 이 값은 우리가 상수화시키기 위한 그런 매크로가 아니잖아요. 조건부 컴파일을 하기 위한 매크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값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자, 무조건 조건부 컴파일 if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자, if and if 들어가면은 반드시 and if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되게 보면 if and if, define and if 이러한 문장은요, 헤더 파일 선언할 때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코드를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건부 컴파일의 장점, 왜 해야 되는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뭐 여러 강의 C 프로그래밍 강의 이제 겨우 끝을 냈는데요. 뭐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제가 끝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격려가 뒷받침되어서 제가 끝까지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